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근 12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가 뭐 장중에 그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종가 기준 완전히 마감하는 가격 기준으로 19,000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날 이 다우 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종합 지수나 S&P 500 지수 이런 다른 종합 지수들도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 특히 이제 대형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8,000대 또는 일시적으로 17,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 17,000에서 18,000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19,000을 돌파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들의 실적 양호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11월 8일 선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런 어떤 분석이 많았었고, 그래서 증시도 상당히 패닉을 했었는데요. 정작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각 기업들이나 또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알고 보면 결국 이 미국 경제에 더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적어도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경제 전반적인 것보다는 각 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근거는 뭔가 하는 걸 따져보면, 우선 다른 걸 다 떠나서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공약에서 이제 제일 두드러지는 게 개인 소득세도 그렇습니다만 법인세가 지금 이제 연방 같은 경우는 35%, 각 주에서도 일부 한 4% 내외 해서 전체적으로 39% 정도 되는데, 주 정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연방 법인세는 15% 정도로 낮추겠다. 반도 안 되게 떨어뜨려 주는 건데요. 이게 공약으로 끝일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이렇게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것이 의회고, 의회 공화당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이 법인세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 미국의 법인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해외에 유령 회사 또는 유령 회사는 아니더라도 외국의 조그만 회사를 사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질 않고 해외에 묶어두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 소득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 1회에 한해서 10%만 세율을 부과하겠다 라는 어떤 이 약속을 했죠.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시 때도 이런 걸 일시적인 이 특혜 조치를 준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하고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들여올 경우에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 오는 제품은 각각 45%, 35%의 어떤 이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안으로 이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이제 법인세도 낮춰주겠다. 결국
그리고 뭐 해외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는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안 갖고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뭐 사실은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된 건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해외로 다 빠져나가 있는 이 제조업체들을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세금을 낮춰주겠다. 법인세, 소위 말하는 법인세를 낮춰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각 나라들이 다 경쟁적으로 결국 기업의 유치만이 이 자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의 공장을 만들고 하면 원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국 경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체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지난 21일 날 영국도 법인세를 내리겠다. 결국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영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결국 법인세 낮춰줄 테니까 있어라, 이런 제스처인데요. 2020 지금 현재 20% 정도인데 법인세가 별로 높지는 않죠. 근데 그걸 더 낮춰서 2020년까지 17%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그 법인세를 물리고 있는 프랑스도 현재 33%인데 이거를 내년에 바로 5% 그 포인트 낮춰가지고 28%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뭐 곧 자기들도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국가들 간에 서로 법인세 낮추는 무슨 경쟁을 벌이듯이 하는 게 지금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고, 결국 이것은 법인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런 어떤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법인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거하고 부자의 세금을 낮춰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공화당을 공격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이제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은 결국 부자들 세금을 낮춰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당 부분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나 어떤 오너들한테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기업이 세금으로 낼 돈을 결국 절감하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일부 돌아갈 것이고, 또 재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일자리나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부자들 세금한테 세금을 매기는 세율을 낮춰주는 거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걸 반드시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또 지금 현재 미국 세제 시스템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C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 주식회사 같은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회사도 세금을 내고 또 거기서 배당을 받은 주주들도 또 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이중과세의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한 면도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법인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지금 사실 이제는 좀 그 복지를 위한 어떤 정부 재원이 반드시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차라리 직접적인 소득세를 또 부자들한테 매기더라도 기업은 조금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고 하는 게 워낙 경쟁이 심한 시대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이 인식 내지는 어떤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한국 국회는 어떤 이 야당 위주로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냐면, 현재 지금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확정이 된 법안은 없습니다만은 주장하고 있는 게 야당에서 이 22%인 법안을 적어도 24%에서 32%까지 법인세를 더 올려야 된다.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 세금을 기업한테 더 걷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하고 역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꼭 정해진 세금 말고도 각종 명목의 기금, 재단에 출연해라, 이런 식의 어떤 준조세 성격으로 많이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뜯기고 있는 마당인데, 법인세까지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더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사실 우려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